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궜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슈입니다. 오늘 원태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태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인천의 역사를 간직한 계양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계양로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 계양로 프로젝트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리포트로 영상 먼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구 신포동에 위치한 맥주 양조장, 인천 로컬 맥주인 계양장 라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유의 맛과 투박한 디자인으로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된 1,600병은 출시 직후 매진이 됐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맥주 회사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천의 분들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좁혀지면 우리 동네에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계양장 라거의 모델은 지역 노포의 주인이 맡았습니다. 이 모델은 동구 송월동 동화마을 벽화 미술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계양장 활성화에 동참한 겁니다. 영화나 이런 영화의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내가 악인도 됐다, 어떤 때는 내가 선인도 됐다, 뭐 하나 여러 가지 그 표정을 내가 그 영화 속에서 찾아서 한 100장 이상 컷 해갖고 거기서 굴른 것 같습니다. 계양로 프로젝트는 인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창길 대표를 비롯해 디자이너와 셰프, 사업가 등 20여 명이 모여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계양로에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식당과 카페, 술집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건데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옛것의 정취를 보존했다는 겁니다. 차별화된 원도심 건축물의 매력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양로 프로젝트의 공로를 인정해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계양로 프로젝트와 함께 만든 계양로 맥주가 성과를 얻어서 이렇게 표창까지 받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 계양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른들과 젊은 청년들이 협업해서 인천의 새로운 가치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발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과 오래된 상권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계양로 프로젝트. 기존 노포들에게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지역 상생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요. 이 계양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계양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양로 일대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양로 프로젝트는 2017년 처음 시작됐는데요. 인천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은 이창길 대표를 비롯해서 지역 활성화의 뜻이 있는 각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추진하는 겁니다. 네. 이들은 계양로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서 식당과 카페, 술집 이런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건데요. 오래된 노포들을 재조명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계양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계양로 라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맥주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계양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탄생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계양로 라거인데요. 네. 최근 수제 맥주가 유행을 하면서 인천에서도 수제 맥주를 추진하는 이 지역 단체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계양로 라거는 주변 지역 노포들과 협업을 해서 인천만의 브랜드를 대중들에게 선보이면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이러한 투박한 디자인이 옛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특이한 점은 이걸 디자인한 사람이 계양로에서 오래된 공예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고요. 모델로 참여한 분 역시 지역 노포 사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계양로 라거만의 특유의 맛이 있다고 하는데요. SNS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계양로 라거가 SNS에서 인천 맥주로 소개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받고 있는 글을 봤는데 맛이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계양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계양로 프로젝트가 옛 건물을 허물고 이 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는 취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로 프로젝트는 계양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고 또 계양로 일대를 새롭게 가꾸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특히 옛 건물을 매입해서 새 건물을 짓는 방식이 아니라 옛 건물의 양식을 보존한 상태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네. 있습니다.
건축물 업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기존 건물의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서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옛 정치는 보존하고 차별화된 원도심 건축물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소상공인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건 노포들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부여하고 또 지역 상인들에게 이러한 브랜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이유는 또 상인들이 갖는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청년과 노포가 함께 협업을 해서 또 상생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계양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노포들이 지역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원태규 기자와 계양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수구 원도심에 대한 소식입니다. 연수구 원도심이 교통과 대규모 사업 등 잇따른 호재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수구 청학역 신설안이 담겨 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반영됐습니다. 또 신현수역도 청학역과 광명역을 지나는 제2경인선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연이은 교통 관련 호재에 연수구 원도심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30일 연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원도심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원도심의 여러 가지 조성장 내지는 노후화 이런 부분들을 이 계기로 KTX와 제2경인전철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가속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여러 가지 개발이나 또 정비 사업들이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학동 지역엔 인천 지구단위 계획 정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구는 이 용역에 연수구 원도심의 호재를 반영해 침체된 원도심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목표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안골마을과 한방마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안골마을엔 229억 원, 한방마을엔 35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구는 이를 통해 주거복지 실현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심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거 기반 시설 정비, 커뮤니티 거점 시설 확충,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원도심의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외에도 연수구 원도심의 상당수 아파트 단지가 향후 5년 이내 재건축 연한 30년이 경과돼 재개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발적인 단기 정비가 아닌 도시 전반의 기능 향상 관점에서 장기적인 원도심 주거환경 정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호재로 침체된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각 군구별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습니다. 인천 지역 예방접종 동의율은 75%에 달하는데요. 그런데 섬 지역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는 동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흥도에 마련된 옹진군 예방접종센터. 군이 마련한 버스가 도착하자 선제도 어르신들이 내립니다.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접수와 예진 등을 거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첫날 접종은 영흥도와 선제도 등 주변에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국가에서 해주는 거 참 기분 좋잖아요. 꼭 맞아야지 되잖아요. 뭐 앞으로 뭐라. 아프지도 않아요? 참 고맙습니다. 또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에 접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코로나가 지금 한참 또 지금 본창에서 지금 휴일이 또 닥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맞으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들 맞아야 된다. 또 사람을 접촉하면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옹진군에서 접종을 받겠다고 신청한 75세 이상 노인은 1,178명입니다. 영흥면이 524명으로 가장 많고 북도면과 자월면도 100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서해 5도는 44명에 불과합니다. 백령도는 대상자 500여 명 가운데 7명만 신청해 1% 남짓에 불과합니다. 연평도 역시 160여 명의 대상자 중 11명만 접종 의사를 밝혀 6% 수준입니다. 문제는 예방접종센터 접근성입니다. 너댓 시간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도 영흥도까지 다시 버스를 1시간 이상 타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때문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부대 비용이라든가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예방접종 하나 때문에 시간 뺏기고 그 힘든 길을 또 갔다 왔다 해야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 본다라고 볼 때 차라리 옹진군청에서 뭐 면 단위별로 와서 접종하세요라고 하면은 그거 누가 뭐 싫다하겠어요. 옹진군 관계자는 화이자 백신은 냉동 설비를 갖춰야 하는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영흥도에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문제로 방역당국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 하반기에 섬에 들어가 접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서해오도를 포함한 섬 주민들은 자연스레 예방접종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 코로나19 확산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곧 휴가철이 시작되면 유동인구는 더 증가합니다. 섬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